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선 여러 가지로 새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 일성으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고요. 오늘도 촘촘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두 분은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경전 대변인. 우선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려야 되죠. 근데 축하드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보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본인의 어떤 모든 열정을 쏟아서 모든 정성과 함께 지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경선 기간이 거의 반년이었었는데 반년 동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위험한 발언들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나왔던 발언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하실 때는 윤석열 후보만 지지하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반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이번에 후보를 지지하셨던,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부류 계층의 언론에서 제가 본 거를 보면은 비정규직이라든지 집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나라 많은 국민이 지금 집이 없는 부분이 많고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한 정책도 함께 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도 드렸고 약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으셨고요. 김재석 위원장님은? 그렇죠. 이제 뭐 축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너무 화기애애해서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당선이 마지막 그날 새벽 2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당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새벽 2시 정도에 아마 유력 판정이 떴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 기억에. 굉장히 밤새 마음을 졸이면서 좀 봤는데 너무 근소한 표차잖아요. 결국 이제 당선 확정까지 뜨고 나서도 표 차이가 20만 표에서 25만 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승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사실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태에서 동력을 강하게 얻으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아야,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후보에게 좀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 윤석열 후보랑 너무 척을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너무 반목을 사게 되면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한 번 더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넉넉한 지지율로 이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굉장히 경각심이 들었고,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투표율을 따져서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까지 계산을 해보면 전 국민의 한 35% 정도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나머지 한 60% 정도의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내지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가 역대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다, 비호감 선거다라고 하시면서 이 후보들 간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각 진영에서 유권자분들 사이의 긴장이나 갈등 같은 것도 전에 없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했거든요.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계층, 계급, 성별, 연령, 저희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감 얘기도 하셨고 통합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여부인데, 오늘 윤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오찬 회동, 도시락을 먹으면서 2시간 정도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안철수 당대표가 좀 말을 좀 아끼는 측면이 있고,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인수위부터 같이 꾸리겠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성사가 됐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안철수 지금 대표께서 인수위 과정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더 교육이나 과학기술 면에 있어서는 좋은 공약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비단 2022년 20대 대선뿐만이 아니라 19대 대선 때도 어떤 교육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저런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싶다라는 내부적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교육이나 과학,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맡으시면서 필요한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는 역할들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당시에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안철수 지금의 국민의당 대표가 당시 기자회견 질문과 답변에서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간에서 이제 안철수 당 대표가 새 정부에서 총리를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한숨이 먼저 나오는데 우선은 총리라든지 최고위원 2자리 공동정부, 또 하나는 같이 이제 공동당대표라든지 이렇게 4가지 안이 먼저 국민의당에서 단일화가 새벽에 이루어지고 다음날 아침에는 국민의당에서 이 4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바로 반박을 했던 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지도부,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서 나왔던 것이 이 4가지가 협의된 바가 전혀 없다. 논의 대상, 어떤 것은 협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총리 자리라든지 어떤 행정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당내에서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단일화 과정에서도 전혀 단일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단일화가 됐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명분, 그냥 안철수 후보를 그때 당시 전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따로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것을 했던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좀 봤는데 그때까지도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단일화를 하는지. 그래서 지금 나왔던 소문이 뭐였습니까? 검찰 수사기를 폈다. 이게 지금 소문이 나고 이것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 이제 전 과거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 단일화가 된다. 단일화는 뭐 모르겠고요. 뭐 이미 된 거고 이제 뭐 합당 이것도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비대위원장에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뭐 바지 사장 이 정도.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있을까라는 부분. 왜냐하면 그 과거를 보면은 역할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단일화를 했습니다. 후보를 포기했어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뭐 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랬던 부분. 그리고 또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 김종인 위원장. 연기라도 제대로 해라. 하루 만에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제원 비서실장. 근데 언론에서는 이거 코드 인사라고 지적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 비서실장입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비대위원장이면 당하고도 뭔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준석 대표와 정말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자꾸 비대위원장이 하네요. 인수위원장까지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아마 장제원 비서실장보다 더 안 좋을 겁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구도 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2가지 관점에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된다 하더라도 바지 사장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수위원장 얘기를 저희가 조금 먼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자리에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오는 거 아니냐 여러 관측들도 있고 아니다의 중량감 있는 그런 검증된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내부에서 혹시 어떤 얘기 오갑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랑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경 대변인님이 벌써 어떤 야당처럼 이제 말씀을 너무 하셔가지고 날이 좀 서 있네요. 안에서 내부 들은 겁니다. 날이 국민의당 너무 서 있는 내부에서 거 얘기 들은 보니까 겁니다. 벌써부터 야당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고. 야당이 이런 거 있습니까? 네, 듣고 가죠. 예. 국민의힘이 그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랑 윤석열 후보랑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역할론들을 저희가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냈지. 예를 들면 뭐 검찰 기록 그거 뭐 어디 행간에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 그렇다더라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더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공격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드러난 사실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겠지만
유튜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시면 그건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정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철수 후보가 가지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거고 때로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유능한 인사들, 민주당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얼마든지 같이 포용해서 인수위 구성하겠다고 이전에도 여러 번 공약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통합을 해서 같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짧게 듣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에 대한 기자회견 본인의 채널에서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검사 뭐 이렇게 자료라든지 그런 거 수사 자료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흔히 안철수 엑스파일이라고 했던 부분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 내부 국민의당 내부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분을 지금 여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죠. 언젠가 나올 거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더 아실 거면서 그러세요. 더 아실 거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 엄청나게 대노를 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눈밖에 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삿대질하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는 좀 더 취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에는 오히려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절대 갈 가능성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을 꺼낸 적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뒷얘기하면서 저희가 초기 첫 번째 내각에서 어떤 인물들을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 어떤 인물들 등장할 것인지 윤 당선인이 수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부채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를 꾸릴 것이다. 뭐 신선한 인물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동안 선거에 좀 공이 있는 분들을 중용할 가능성 두 가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당선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만 최고의 좀 저는 전문가 부분이요. 네, 다만 이제 그 인수위뿐만 아니고 정부 주요 자리에 사람을 이렇게 앉힐 때에도 좀 그런 부분 국민들께서 이해하는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걱정을 하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윤핵관이라고 거론됐던 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 친이익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 이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했을 때 그분들 되게 정말로 경찰이 막 피나게끔 그분들을 강경하게 진압을 했었고 농림 백남기 씨 물대포로 쏴 죽였고요. 그리고 쌍용 자동차 노동자 파업할 때 특공대가 진압을 했어요. 이런 일이 다 그 정부 때 일어났던 거고 용산 참사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도 마음이 너무 메어오는데 철거민들 그거 특공대가 진압하면서 화재가 일어나서 물론 특공대 분은 한 분도 돌아가셨지만 그게 말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것인데 그때 그냥 친이익의 분들이 윤핵관 안에 많이 포진되어 있던 부분. 그런데 또 더 우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이제는 검찰 조직을 다 본인이 마치 수사가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그 이후에 검찰 수사까지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이 하셨던 그 시스템이라는 법적인 그 수사 안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죄인을 만드는 것까지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 주신 것만큼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의 정말 전문가를 앉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우려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오늘 아침만 해도요. 서울의 소리 1억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야당이 반대하는 거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앞으로 다 반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들을 저희가 추천을 한다고 해도 반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명박 정부 때 친이계 인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력 시위, 뭐 용산 참사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무력 시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있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력 시위 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옛날 정부 일 다 꺼내가지고 그 인사들이 여기 포진해 있다. 마찬가지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무력 진압 해가지고 피나고 하는 사진 다 보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요? 사실 얘기해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얼마든지 아니, 뭘 있으니까. 검색해 얘기를 해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무력 혹시 시위를 그 해가지고 농민들 집단 뭐 네. 그 그 무력 시위 항의하는 굉장히 상황에서, 많았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그러셨냐고요. 많지 않았고요. 네. 아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사례를 말씀하시면 들어서 안 되고요. 말씀하시면 근데 되게 윤석열 당선 후보 당시에 아, 무슨 이경전 얘기했어요? 대변인 촛불 잠시만요. 대통령 집회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집회가 그 그게 말도 안 되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얘기하셨잖아요. 계시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촛불 촛불 거고요. 집회 집회가 얘기까지 가면 불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선인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잠시만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김재섭 나오는 위원장님, 거죠. 이경 대변인님 잠시만요. 네, 저희가 새 정부의 초기 내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문정부가 처음에 출범을 하면서 여러 차례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고 청와대도 좀 공개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가 성사는 다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성사가 과연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합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통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될 때랑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되는 거는 애초에 그 전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선택, 의지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충분한 여당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처음 출발이 굉장히 순조로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통합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안 해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정 운영을 시작할 때 사실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 정부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파를 막론하고 전문성을 저희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기용한다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말씀을 하셨고 결국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인사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를 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인사라고 생각이 되면 야당에서 통과시켜 주시겠죠. 네.